다음은요. 한국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서비스업 트렌드와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 박사님은 한국무역협회 동양분석실과 전략시장연구실을 거쳐서 현재 신성장연구실에서 신남방 지역을 연구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연구 용역을 맡아 국내 기업들의 무역 및 서비스 진출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아세안 지역 전문가입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심혜정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를 많은 부분 변화를 시켰죠. 특히 소비자의 소비 행태나 상품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유통업체들의 그 성공 전략도, 성공 방식도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비스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됐고 또 이런 우리 유통업계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그 서비스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서비스업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1~3월 서비스업 GDP는 전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제조업보다는 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요. 전 세계가 한국발 입국 제한을 조치를 실시하면서 운수업과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대한 매출 자제나 공공장소 기피로 인해서 유통업이 포함된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6.5%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적적인 대면이 필요한 문화 서비스도 감소하며 이동과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의 감소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통업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글로벌 이동 제한으로 우리 면세점 매출이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작년에 비해 거의 58% 이상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서 매출을 자제하면서 그 소매 판매액의 감소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이런 대면이 필요한 유통업의 생산 타격이 큰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건 1~3월 수치고요. 근본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대형마트나 SSM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이 되면서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매출 타격은 더 2분기에 들어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이런 서비스업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소비 심리를 보더라도 금년 4월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 수업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과 후는 같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근본적인 행태가 변화했고 위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면서 상품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통업계들도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요. 똑같은 물건을 달라진 소비자들에게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팔아야 할까? 새로운 그런 성공의 전략의 판을 짜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 이후에 그 서비스 시장 변화는 어떤 큰 트렌드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이 이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요. 이 서비스업 전반에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또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알아야 거기서 유통업계도 향후 전략을 짜는데 그 성공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최근 온라인 계약을 하고 또 이제 화상이나 원격 회의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화가 되면서 서비스업을 그 근본적인 형태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동시성의 그 특성을 기반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그런 서비스 제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서버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죠. 바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5G 기술과 또 증강현실, AR, VR 기술이 발달하면서 멀리서도 이 서비스를 생생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단순히 디지털화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큰 사건은요. 기존의 기업들이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되네, 이게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모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적이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고요. 특히 그동안은 규제에 막혀서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이제는 그 도입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또 방탄소년단이 그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직접 콘서트장에서만 갈 수 있었던 이런 문화생활이 온라인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우리 유통업계가 생각해야 될 큰 두 가지는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다른 서비스업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 녹아드는 것처럼 유통업계도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유통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반적인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의 그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오피스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피스 지구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굳이 직장인들을 위한 아침 간편식을 많이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오피스 지구인지 그 입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이제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큰 변화는요, 바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제는 비대면 채널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요. 이것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도 없고요. 또 뭐 가을에 2차 유행이 있다는 예고도 있듯이 사람들은 항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보시면요, 올해 1분기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이용한 소매 판매가 전기 대비 7.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통시장에서도 바로 점포에 기반하지 않는 유통시장 전망이 점포에 기반한 시장보다 거의 7배 가까이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이런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바로 물류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던 택배 물량이 향후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택배뿐만 아니라 뭐 실시간 배송이라든지 대면을 최소화하는 유통 방식에 대해서 유통업체들도 고민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붐비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간편 결제라든지 모바일 중심의 금융 인프라 발달도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쉽게 결제하고 편의를 주는 그런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그런 금융 인프라를 더 사용이 빈도가 높아질 거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아시다시피 홈코노미 서비스의 부상입니다. 홈코노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홈코노미 시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런 여가 문화가 이 코로나19와 결합하면서 더 시장이 확대되는 건데요. 기업들도 뭐 단순히 먹고 보고 게임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홈뷰티, 홈 트레이닝, 홈 케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완전한 소비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게다가 1인 가구가 점차 향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홈코노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통업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품목의 변화입니다. 홈코노미가 뜨니까 당연히 가정 간편식이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위생과 건강을 중시하면서 똑같은 홈 간편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위생적으로 유통해서 제공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만큼 건강한 식재료를 쓰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제공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그 가격 프로모션 전략을 짤 때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어느 품목에 더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가격 전략뿐만 아니고 프로모션 전략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콕 이 홈코노미 서비스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 근거리 쇼핑인데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움직이는 반겨도 원거리 쇼핑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까운 골목 상권에서 구매하는 그런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코노미가 단순히 홈코노미 시장뿐만 아니고 골목 상권 그리고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전략까지 확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업 변화에 맞물려서 최근 소매 유통 시장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비스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통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은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를 했고요. 또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제품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거나 소비자의 행태를 미리 예측해서 어떤 제품을 소비할 건지 미리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테일 매장을 운영할 때만 해도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단순히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거에서 나아가 AR, VR 기술, 또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런 유통의 공간이 고객에게 얼마만큼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가치를 주는지가 더 중요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유통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유통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이 허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유통 IT 기술의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이 허마 선생에 들어가면요, 그 천장에 이제 장바구니들이 막 이렇게 트레일러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고객이 30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이제 그 매장에 있는 점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천장의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고객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요. 그 허마 선생의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징둥닷컴의 세븐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QR 코드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매장을 이용할 때 이제 그 전자팔찌를 끼면요, 무인 로봇 카트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고객이 이제 그 카트를 끌 필요가 없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객들이 얼마만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지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시장이 발전하는 그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사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전자상거래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고객들은 편의 얼마만큼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이용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요. 한국만 보더라도 202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 이커머스 시장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거는요. 쇼핑 품목이 기존에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팔던 거에서 나아가서 굉장히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전에 IT나 의류, 화장품들을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생활 필수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젊은 층에만 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고령 소비자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고령자들이 이 쉽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플랫폼을 갖추는 것도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사업으로 재편을 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에서 파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의 모든 제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오프라인에 전시해서 고객들이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스타트업을 만난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이 더 이상 매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다가 고객들에게 이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다. 이러면 그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고객들에게 물건을 체험하고 거기서 한번 구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팝업 스토어 같은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 아까 보시는 건데요. 미국 그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만큼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국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8%에서 23% 거의 3배 이상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유통 확산은 특히 중국 그 코로나가 발생한 우한 지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우한시의 그 병원 내에서는요, 편의점이 바로 무인 이제 매대로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IT 기술을 이용해서 QR 코드를 찍고 또 미채페이로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다 도입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긴 하지만요, 우한 시내에 한해서 그 무인 배송 로봇을 이용해서 생필품을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국 서비스의 디지털화나 뭐 이런 게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유통에도 한 발짝 다가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에 발빠르게 투자해서 도입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소매 유통시장의 해외 진출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해야 할까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로컬 경쟁자와의 경쟁 그리고 정부 정책 뭐 높은 고정 비용에 비해서 뭐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기간이 긴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좀 망설이시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될 거고 또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외를 나가겠느냐,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업도 철수할 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많은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앞서 보여드린 그런 소비 형태의 변화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소비 심리나 그 소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 소매 유통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소매 유통이 해외 진출에 진출할 때는 어느 시기에 어느 형태로 진출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마켓이라는 그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까르푸가 진출해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비대면과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짜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유심 있게 봤던 거는요, 바로 인도네시아 시장인데요. 왜냐하면 2017년에 외국인 투자 리스트 제한이 해제되면서 유통과 전자상거래 부분이 크게 개방이 됐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요, 2017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0% 허용하는 만큼 그 진출의 여력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만 명의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4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소비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유통 전략을 짤 때의 그런 트렌드와 맞물려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시면요, 모바일 폰 가입률이 한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그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에 대한 그 수요나 이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O2O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오히려 발달돼 있습니다. 1인분의 음식을 시켜도 실시간으로 고잭이나 그랩으로 배달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소비 품목도 중산층이 증가하고 또 여성의 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간편조리식이나 그런 프리미엄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신 코로나 이후에 유통이나 서비스 시장 변화가 맞물려서 인도네시아의 유통 시장도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기회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매 유통 시장,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옴니 채널을 이용하고 또 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유튜브 모바일 앱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을 활용해서 진출하면 조금 더 승산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외 진출과 맞물려서 많은 유통업계들이 이번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실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조달되는 식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필터가 조달되지 않으면 결국에 국내 유통망도 마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과 맞물려서 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하는지가 유통업계들이 향후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최근 관심 있게 본 건데요. 이게 1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에 관심을 있고 또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제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키워드 검색량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유통업계들이 뭐 프로모션 전략을 짜거나 소비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실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국가별로 어떤 소비에 관심이 있는지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